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a의 n 제곱 근에 대해서 공부했죠. a의 n 제곱 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n 제곱하여 무엇인가를 n 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그 x인데 x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야? n 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정확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지만 실수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근만 나오는 게 아니죠. 허수근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허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고 싶죠. 우리는 실수만을 관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어떤 실수인 n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실수인 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인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실수는 다 어디에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실수는 어디에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좌표, 평면, 네, 그래프로 이해하기 쉬운 숫자들이 바로 실수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4의 2제곱, 그냥 원래는 제곱근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냥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2제곱근이라고 할게요. 4의 2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바로 된 거죠.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그 x들, 이것의 해들이잖아요. 근데 이 해 중에서 어떤 해를 원하는 거야? 해 중에서 근이라고 할게요. 근들 중에서 뭐 실수인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실수라고 일단은 실수는 생각하지 실수인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2차 방정식이지만 이걸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잠깐만, 이거의 근들은 뭐가 나왔니? 그래, x는 아까 2 나왔고 또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실수근이 몇 개야? 실수근 2개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계산해 봐서 확인해 봤는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얘는 우리가 2개씩의 연립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을 y는이라고 하면 함수 그래프가 함수로 바뀌죠. y는이라고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4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함수의 이 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들 중에서 실수근은 이 두 그래프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예요. x좌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y는 x제곱이니까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요게 y는 x제곱 그래프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4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자리를 x축 방향으로 이게 x축에 수평하게 그리는 이게 y는 4죠. 자, 이거의 교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있죠. 맞습니까? 이 교점이 바로 계산해 보면은 이 연립한 것이니까 이것을 연립하죠. 연립한 게 뭐예요? x제곱은 4잖아요. 그것의 해가 뭐예요?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그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의미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의 2제곱근은 2개예요. 실수인 2제곱근도 몇 개예요? 2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좀 더 추가로 봅시다. 잘 들으세요. 27의 3제곱근 27의 3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제곱해서 27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의 근들이잖아요. 근데 잘 들어. 여기서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 허수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실수인 세제곱근에 관심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근들 중에서 뭐
실수근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뭘로 바꿔? 함수의 연립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함수의 연립으로 생각하면 뭐가 돼? 얘를 y라고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y는 x 세제곱, y는 27. 이것의 교점의 x 좌표라는 거죠. 그 실수근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잘 따라오세요.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은 x의 세제곱은 27이라는 이 3차 방정식 근들 중에서 실수근인데, 그 실수근은 좌표 평면상에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려보면 y는 x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꼭 2차 함수처럼 생겼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로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이게 바로 y는 x 세제곱이고 x 세제곱인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2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죠. 여기가 27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7. 자, 교점이 아까는 2개였죠. 지금 몇 개예요? 교점이 1개죠. 저 교점의 그럼 뭐도 1개라는 거야? x 좌표도 1개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3을 3번 곱하면 27 되잖아요. 그죠? 3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수근이 몇 개야? 실수근이 1개 있네요. 1개. 여기는 실수근이 몇 개 있어요? 실수근이 몇 개요? 실수근이 2개 있네요. 비교됩니까? 자,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아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뭐에 따라서 나눠지냐면, 자,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x 2제곱근이라고 했잖아. 잘 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2제곱근을 선생님이 뭘로 바꿀 거냐면 n으로 바꿀 건데, 이 n이 짝수이면, 잠깐만, 색깔이 잘 보이면, 짝수이면 이 부분이 짝수가 되는 거죠. 자, x의 2제곱근이든 x의 2제곱이든 x의 4제곱이든 6제곱이든 8제곱이든 다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올라긴 이 그래프를 그려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짝수이기만 하면, 짝수 제곱근이나 짝수 제곱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홀수일 때는요. 여기가 홀수일 때는 바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 여기가 짝수이거나 뭐일 때, n이 짝수이거나 홀수일 때, 즉 다시 말하면 홀수인 게 대표적인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요 앞에 A 있죠? 이 A 부분이죠. 여기는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또 뭔가 달라져요. 자, 지금 여기 y는 뭐였어요? 4. 양수였죠. 그래서 교점이 몇 개 돼서 2개의 실수근을 가졌죠. 만약에 이 y가 0이었으면 교점이 1개잖아. 그럼 1개 같겠죠. y가 음수였으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실수근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수근의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홀수 제곱근일 때,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일 때, 즉 홀수 차수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는 y 값이 양수든 여기가 양수든 0이든 y가 뭐든 음수를 갖든 무조건 교점이 몇 개 생기니? 1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기 전에, 자, 그래서 A의 n 제곱근, 근데 어떤 제곱근? 실수인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에 따라서 나느냐면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다음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우리는 항상 그래프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거죠. x의 n제곱은 a의 근중 실수근을 말하는 건데, n이 짝수이면은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x의 n제곱은 맞습니까? y는이라고 쓰죠. y는 짝수일 때, 얘가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이면은 y는 a인데,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서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긴다 기억해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교점은 하나 생긴다. y가 0보다 작으면은, 자,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으면은 음수이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생기는 것을 자, 여기 원점이잖아요. 원점 중심으로 앞에 있으니까 얘를 n제곱근 a라고 부르고, 기호로 n제곱근 a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은 n제곱근 a인데 앞에 뭘 붙여주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호화시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다음에 y는 x의 n제곱인데 얘가 뭘 때? 홀수일 때는 우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다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원점 0,0 x축 y축을 한다면, 그랬을 때 y가 양수이면 y는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이면 이렇게, y가 0이면 a 값이 0이면 이렇게, y는 a에서 a 값이 음수이면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개씩만 생기죠. 이 생기는 이 한 개를 우리 얘를 n제곱근 a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개 생길 때는 n제곱근 a라고 쓰고, 두 개 생길 때는 오른쪽 부분을 양수인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n제곱근 a, 왼쪽 부분을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뭐를 공부한다?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간략하게 말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n제곱근 a, 여기 보면 그래서 n제곱근 a는 이렇게, 이게 n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n제곱근. 그 다음에 얘 n제곱근 b, 같은 n제곱근이면 하나의 n제곱근으로 뭉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성질이. 그 다음에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같은 n제곱근이라면 하나의 n제곱근으로 뭉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안에 바깥에 뭐가 있다면, 거듭제곱이 있다면 얘는 거듭제곱이죠. 이 거듭제곱이 거듭제곱근 안으로 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거듭제곱근을 뚫고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개져 있죠. n제곱근 바깥에 뭐가 있어요? m제곱근 있죠. 그러면 얘를 뭉쳐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np제곱근이 있고 안에는 mp 거듭제곱이 있을 때,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은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같이 보면,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4는 세제곱근 2 곱하기 4로 바꿀 수 있는 거죠. 2 곱하기 4. 그래서 안에 8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근과 세제곱은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는 관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근과 세제곱근이 나누기로 만났을 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 또 4제곱근 바깥에 6제곱이 있을 때는 4제곱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6제곱근 안에 있는
안에 2제곱이 있으면 6제곱근과 2제곱에서 약분해서 세제곱근만 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소단원은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한 2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그 다음에 실수인 거듭 제곱근, 그죠?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